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평생 이야기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비밀입니다.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저는 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았지만 그것이 위로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 불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부산의 한 작은 해안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항상 사랑해온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풍경,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작은 배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달매기 울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제 아침을 깨우는 자연의 알람 같고 잔잔한 햇살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느리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이라 제가 늘 꿈꿔왔던 삶에 딱 맞습니다. 저는 훌륭한 남편 민준과 사랑스러운 딸 은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민준은 가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인생 동반자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딸 은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은지는 밝고 맑은 웃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고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저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녀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제가 항상 꿈꾸던 따뜻하고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살고 있는 바다처럼 항상 잔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 민준이 회사에서 승진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소식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의 책임이 커지면서 출장과 외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희생일 뿐이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밤들이 저에게 심리적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일하고 은지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어 집이 조용해지면 제 마음속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점점 줄어들었고 민준과의 전화통화는 피곤한 목소리로 주고받는 짧은 안부 인사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제 삶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그저 조용히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안의 외로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것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걸까? 민준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걸까? 아니면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밤이 되면 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침실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인지조차 막막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준이 회사 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집안에서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은 시아버지 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친착하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항상 세심하고 꼼꼼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이 은지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고장난 전보를 교체하거나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등 집안의 작은 문제들까지 그는 언제나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집안일과 육아를 감당하며 힘들어할 때 그의 도움은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썼던 저에게는 시아버지의 지원이 큰 심리적 안정을 주었고 저는 그에게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정우 씨의 도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는 한 번도 저를 방해하거나 서둘러 대화를 마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제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느껴지는 고독감을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지.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느끼던 감정들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은지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오며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저와 은지를 외식이나 공원 산책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녀와 며느리를 위한 그의 평범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그가 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가슴 한켠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방문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를 발견한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나누던 대화가 집안일이나 은지의 학교 생활 같은 간단한 주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특히 민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민준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을 열고 저만의 고민과 외로움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공허함, 밤마다 혼자 잠들며 품었던 불안과 의문들,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가 과연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까지도요. 그는 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관심을 단순히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거나 그가 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단순한 밤사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방문과 대화를 기다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제 마음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은지와 저를 공원 산책에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공감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존재가 제게 단순한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방문이 없으면 하루가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기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초가을의 오후였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집 근처 공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시아버지 정우 씨는 주말마다 늘 그렇듯 저와 은지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었고 모든 것이 고요하면서도 감정이 차분히 깊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의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며 땅 위에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은지는 낙엽을 모으며 놀고 있었고 가끔씩 뛰어와 자신이 찾은 보물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은지를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그의 눈빛은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잔잔한 고문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선율처럼 제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저를 붙잡았고 제 안에서 사념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가 단순히 가족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이 점차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감정이 민준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상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돼? 그 이후로 저는 그의 초대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라거나 조금 쉬고 싶어요 같은 핑계로 그의 방문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멀리하려는 저의 노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온 집안이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 감정은 뭘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더 깊은 걸까? 저는 민준과 결혼했던 처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인생의 동반자였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우 씨를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가 정말 그가 나에게 부족했던 무언가를 채워줬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민준이 없는 동안의 공허함을 대체하고 있을 뿐일까?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답답한 마음에 일기장에 감정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뒤섞인 단어들로 가득한 페이지들을 채우며 저는 스스로와 점직해지려고 했습니다. 일기장은 저만이 솔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그곳에서만 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공유한 작은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서 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은지의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수리된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달릴 때 그는 제 옆에 서서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어릴 적 민준을 많이 닮았구나.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레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그가 민준과 나눴던 추억의 묘한 담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그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접시일 뿐이야. 때로는 깨진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접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겪어온 상처와 결핍을 암묵적으로 공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민준을 사랑했던 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왜 제 가슴이 정우 씨를 향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흥건히 젖은 채로 침대에 앉아 그 꿈의 내용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차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깊이 잠든 민준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가 이미 그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감정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과연 잘못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감정 자체가 이미 경계를 넘어선 증거일까요? 이 모든 갈등과 질문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갇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일에 바쳤지만 가족 안에서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제가 가장 원치 않았던 순간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민준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예고도 없었고 아마 저와 은지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프라이즈는 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시아버지 정우 씨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대화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소리치는 말싸움도 아니었고 단지 조용한 감정들이 오갔던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분명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와 시아버지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그가 무언가를 담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우 씨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말을 아꼈고 가끔씩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분위기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은지가 잠든 후 민준과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물 2잔을 가져와 하나를 제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안의 고요함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게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어?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게 물어봐? 저는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뢰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답을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는 저에게 연락해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 속 긴박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는 집 근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야.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해. 그의 말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이해해야 해. 우리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 이걸 계속한다면 너만이 아니라 민준, 그리고 이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줄 거야. 저는 눈앞에 커피잔을 바라보며 손으로 작은 스푼을 꽉 쥐었습니다. 제 손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내가 어른이잖아. 내가 선을 지켜야 했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멈춰야 할 때야. 오늘 이 대화가 마지막이야. 그의 말은 저에게 내려진 마지막 판결 같았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모든 감정, 모든 미묘한 순간들은 이제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결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감정의 혼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조금씩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삼원을 끝내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대로라면 민준, 제가 평생 사랑하기로 맹세한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천진난만하게 웃는 은지까지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프더라도 저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심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저를 용서할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버릴까? 저는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해야 할 말을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변명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랐고 민준이 이해하기를 바랐지만 그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고민해도 완벽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은지가 잠든 후 저는 민준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제 이야기를 기다리며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저를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민준,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은 식탁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그 외로움이 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정우 씨가 어떻게 저에게 위안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감정이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이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 민준, 내가 널 배신한 것 같아. 말을 끝내자마자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지만 그의 침묵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혜야, 넌 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 질문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있어. 나는 널 사랑해. 우리 가족을 사랑해.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든 할게. 민주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지혜야, 이건 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해.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정우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공원, 우리가 자주 함께 산책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제가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완전히.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계속 이어졌다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모든 걸 이렇게까지 만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와 민준이 이 가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할게. 그의 말은 저에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선언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감정과 순간들은 이제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공원을 떠나는 길에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기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과 노력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민준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아침, 은지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민준과 함께 부부상담 전문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방에는 부드러운 소파와 추상화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공간은 우리를 안심시키며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끊지 않고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로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감정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요소가 쌓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에요. 매주 한 번씩 우리는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고 때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부담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의 감정을 들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우 씨는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부엌에 모였습니다. 평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너는 가족을 돌볼 공간이 필요하고 지혜도 회복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던 날 우리는 모두 역까지 배움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 언제 다시 올 거예요? 라고 물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그의 모습이 멀어져 갈 때까지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이 여정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직장에서의 일정을 조정하며 매일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제 감정과 생각을 그에게 솔직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책에서 읽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지만 또 어느 날은 과거의 아픔이 불쑥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겪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감정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쌓아가고 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상기시키는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은지가 잠든 후 고요한 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시간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제가 처음 만났던 완벽한 남편이 아니고 저 역시 그가 기대했던 완벽한 아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그것을 다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를 더 현실적이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언젠가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